이어서 두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롱이님께서 판사들은 아마 우리 국민들을 무식한 대중이라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매한 대중이다 뭐 이렇게 보겠죠. 근데 실제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거, 우리는 뭐 지금 약간 좀 비판하는 의미에서 진짜로 보지도 못했지만 걔들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직접 만나본 판사 검사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우월한 엘리트이자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은 우매하고 저열한 자들, 열등한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도 자체가 그래서 아주 사람을 내려보죠. 깔아보죠. 기자들 대할 때도 비슷해요. 기자가 약간 좀 친절하게 대하죠. 그러면 기자를 되게 깔아봐요. 유치한 새끼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기사 한 방 좀 세게 얻어맞잖아요. 그럼 갑자기 확 바뀌어요. 사람이 굽실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신한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보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굽실굽실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마치 2등 시민 취급하듯이, 하인 보듯이, 쌍놈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법조인들입니다. 참 많이 봐요.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직까지 아직 영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이고, 결론이 안 나오네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영장이 빨리 나와줘야지 물꼬가 트인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투쟁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내란 세력을 제압을 못하고 있어요. 왜 제압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바로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제압하긴 했는데, 행정권, 공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행정부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윤석열 패거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란의 주동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진압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 5일, 6일 이 며칠 안에 쇼부를 봤었어야 돼요. 12월 7일 첫 번째 탄핵 때 윤석열 목을 날렸어야 돼. 그게 일주일이 미뤄지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당장 최상목, 한덕수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을 안 하고 있죠. 헌법재판관, 아니 그걸 임명해 줘야지 탄핵 사태가 진행이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아예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탄핵 사건 진행 자체를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탄핵 사건에 집중하지 형사 사건에 집중 안 할 거야. 탄핵 사건이 먼저 이래요.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척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청구가 된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 요거만 나오면은요, 내란의 진압, 물꼬가 트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무서워서 최상목도 윤석열 눈치, 검찰도 윤석열 눈치, 공수처는 더 심하게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먼저 확 윤석열의 모가지를 꽉 물어뜯으면 그때부터 상황은 급변할 겁니다. 누가 첫 번째를 확 나가서 윤석열을 물어뜯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을 둘러싸고 지금 진압군들이 다 삥 포위를 했는데 누구 한 놈이 먼저 창을 확 찔러야 돼. 근데 그걸 못 찌르고 있네? 무서워가지고 시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상황을 급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체포영장이 나와야 내란 진압에 물꼬가 트인다. 그리고 최상목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내란 사태는 이제 벌써 한 달째네요. 그죠? 내란에 실패했는데 내란 세력이 그대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2차 내란을 걱정해야 됩니다. 한덕수를 비롯해 최상목, 이주호 다 윤석열과 같은 패거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계속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이 세상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냥 일반 형사범이 아니야. 내란이야. 국사범이야.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내란의 동조자들 뿐이잖아요. 내란 공범들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이미 내란이 진압이 되어 있는데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놈들이 이렇게 많아? 네, 진압이 다 안 끝났다는 거고 얘들은 지금 언제든지 새로운 내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들을 꺾어 넘기지 않으면은 조만간 2차 내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윤석열이 되돌아와요. 윤석열은요, 시간 끌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잦아들게 만들고 시간 질질 끌다 보면 슬그머니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애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날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 그래서 최상목도 못 움직이게, 검찰도 못 움직이게, 공수처도 못 움직이게 꽉꽉꽉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게 한 달을 온 겁니다. 아씨, 열받네요. 오죽했으면 이들은 지금 제주항공 추락 사건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항공 추락 사건이 났는데 대통령이 없어서, 국무총리가 없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개지랄 족가고 있네. 윤석열이가 재난에 대응을 하디? 한덕수가 재난에 대응을 하디? 그렇게 잘하는 개새끼들이 왜 이태원에서는 그 헛짓거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지금 100놈 1000놈이 있어도 이번 비행기 추락 사고 대책 없습니다. 개뿔 지랄하고 있네. 근데 아이고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거 못한다고? 아이고 싸다구를 날려버릴까 보다. 그런 말 할 시간에 가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당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상실한 새끼들이잖아. 참 얼척이 없습니다. 지금 외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러다가 내란 세력이 복귀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란 세력이 복귀하죠? 그럼 한국은 더 이상 민주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선진국 아니에요. 미얀마 이런 나라들하고 동급 취급을 받을 겁니다. 미얀마가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든지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죠. 그 나라랑 대한민국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고. 미얀마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으세요? 미얀마에서 생산된 물건 사고 싶으세요? 미얀마가 생산한 무기 사고 싶으세요? 아무도 안 삽니다.
삼성이 선진국인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둔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휴대폰이 팔리지. 삼성이 미얀마 같은 데서 삼성 이러고 내가 써봐. 삼성이 삼성이겠어? 어림도 없죠. 삼성이 왜 고급 브랜드가 됐는데, 예, 삼성이 고급 브랜드가 된 거는 올 2002년 월드컵을 기화로 해서 고급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니에 계속 밀렸어. 1위였어. 근데 2002년 월드컵부터 상황이 급변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겁니다. 급격히 성장한 거지. 그런데 월드컵도 열고 올림픽도 열고 김연아도 있고 BTS도 있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에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내란 저지른 놈들이 나라를 꼴꺽 먹은 내란 역적들이 나라를 꿀꺽 삼키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은 미얀마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환율이 지금 폭등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한국이 미얀마처럼 돼버리면 그 전에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환율이 자꾸 치솟을 수밖에.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그게 아니면 왜 대한민국을 하겠어요? 대한민국보다 땅값 싸고 임금 싼 데가 천지백갈인데 선진국이기 때문에 비싼 땅값 치르고 비싼 임금 치르고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에? 내란 세력이 복귀한다? 다 나가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엄 세력, 내란 사태 동조자들 여전히 남아있죠. 그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권력을 회복해서 복귀할 가능성마저 있어요. 참네.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인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탄핵 심판이 지연된다는 걸 의미해요. 윤석열이 이 새끼 되게 정말 지저분한 새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고 있으면서 자기는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맡고 있잖아. 아니 지가 탄핵 사건에 집중을 하겠다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제대로 뽑아놔야지. 9명 맞춰놔야지. 그때 진정한. 근데 뭡니까? 헌법재판관 뽑지 못하게 하면서 임명 못하게 막으면서 탄핵 사건에 집중을 하겠대. 이 뭡니까? 국민들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지. 예. 형사 사건은 탄핵 사건으로 핑계 대서 중단시키고 탄핵 사건은 재판관 임명을 안 시켜서 또 중단시키고 그러면은 그 상황을 보면서 최상목 같은 놈은 눈치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고 그래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예. 마치 최상목, 헌법재판소, 공수처, 윤석열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적폐들이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아구가 딱 맞게 뭉쳐져 가지고 카르텔 형성해가 있는 거지.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잖아? 그러면 일단 탄핵 사건은 느리더라도 진행이 될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3월 전에 끝나. 윤석열 사건이 3월 전에 끝나요. 2월 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탄핵이 되는 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사처벌 역시 느리더라도 확정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바로 그래서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겁니다. 이걸 막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줄줄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 얘도 탄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상황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최상목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할까? 이 새끼는 지금 현재 한덕수처럼 개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탄핵에 동의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는 특별하게 안 하고 계속 그냥 애매하게,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스타일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특검법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법 통과만 될 뿐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법은 통과가 됐는데 특검이 임명이 안 되는 거지. 특검법은 통과시키는데 헌법재판관은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특검법 통과되더라도 특검을 임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또 이 상태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도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는 답답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최상목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상목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서울 서부지법이 물고 있는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상황은 급진전될 겁니다. 대세가 기울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공수처 이 수사관들이 확 그냥 쳐들어가면은, 그래서 용산을 쳐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자, 최상목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영장이 안 나오네. 그리고 최상목이 이 상황에서 더 못 버티고 더 안 버티게 되면은 헌법재판관도 이제 임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탄핵이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수사기관들도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윤석열은 파탄이 되겠죠. 바로 이 영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이 영장이 지금 딱 나와줘야지 물꼬를 튀게 되는 거고, 영장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그냥 순식간에 문제가 확 풀리게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법원이 영장을 지금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의 목덜미를 제일 먼저 물어 뜯는 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윤석열을 쫙 포위해 두고 전부 다 창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딱 가운데 놓고, 코끼리 한 마리를 가운데 딱 놓고 이 맹수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 상태야. 아무리 맹수라도요, 코끼리나 멧돼지 함부로 못 물죠. 왜? 받치면 지가 죽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먼저 확 담벼 들어가지고 목덜미를 확 물어 뜯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덤비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이 너무 중요한 거죠. 1번만 딱 누가 하나 딱 스타트를 끊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물려고 덤벼들 거예요. 전리품을 획득하려고 더 이때부터는 험악하게 덤벼들겠죠. 따라서 오늘의 이 영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장도 겁쟁이고 법원도 겁쟁이라는 거죠. 첫 번째, 겁쟁이들이 희한하게 첫 번째 순서가 돼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최상목이고 얘들은 대가리 굴려가면서
첫 번째로 목덜미 무는 놈이 안 되려고 슬슬 밀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비교적 미숙한 공수처나 법원이 첫 타자가 된 거지. 하지만 첫 물꼬만 튀어지면 윤석열 몰아내는 건 또 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영장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중요한 영장 왜 이렇게 발부가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판사는 어떤 새끼길래 발부가 안 되는 걸까요?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부해